선고일 당일에 지금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최대 6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날 선고를 마친 재판부 판사 3명, 퇴근길에 경호를 하기로 했고요. 또 재판 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 동선 주변에 있는 차량 통행들을 막고 또 사건 관계인 외에 유튜버 등의 출입도 통제키로 했습니다. 아마도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판사들을 위해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권준석 대변인님. 네. 지금 법원도 이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민재판. 예. 주로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법관이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 무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민재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네. 저는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 우리는 뭐 법도 필요 없다.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는 정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사법 질서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행동은 법원 주변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형법 138조에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사법 정의의 전통 이런 것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말 동안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 이어오고 있고요. 선고일 당일에는 6천 명에 달하는 시위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겁니까? 구전환 변호사님, 제가 한동훈 대표의 저 마지막 얘기를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사법적인 문제를 여론의 힘으로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낭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결백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해요.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작 수사래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객관적으로 설득시킬 만한 내용을 대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서 다투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장외 집회를 해보자. 국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벗어나서 장외로 나간 것 그 자체가 본인들이 여론의 힘 이제 등에 업지 않으면 이 사안을 해결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무죄 주장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연다? 저는 무죄 주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론의 장으로 이 사법적인 재판을 끌고 온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심지어 검사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고 판사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고 신상공개 다 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하면은 탄핵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역대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판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여론전을 했으니 그 여론전에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말 사법적인 것에 대해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여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주간 연속으로 주말에 장애 집회가 이어지고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선고 당일날 6천 명의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걸 또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얘기였어요. 서주환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법원에서 판사들의 어떤 동선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고 참 온라인에서는 지금 무죄 탄원서 연장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런 온라인 서명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당연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게 본인들의 어떤 재판이니까 이것은 정당해, 이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위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판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법정에서 달리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거야 뭐 본인의 그냥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 뭐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그건 사법부 재판부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지지 여부에 따라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런 희망을 담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판사도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신변 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판사가 어떤 뭐 군중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까봐 어떤 판결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